그리고 여러분, 버핏은 아주 인자하게 생겼고 맨날 콜라 먹고 맥도날드 먹어가지고 옆집 할배인 것 같죠? 네, 절대 아닙니다. 이분은 아주 비범한 사람이에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투자자이고 사람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경험이나 투자 성향이나 멘탈 면에서 버핏과 매칭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버핏류 투자와 싱크로가 맞는 그런 일반 투자자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왕국입니다. 요번에 또 그 미국 오마하에서 The Berkshire Hathaway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주주총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분명히 또 몇몇 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또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 저는 정말 참으로 존경하는 분이고요. 저는 그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도 옛날에는 이분이 하는 말이 모두 다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10년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중급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뭐 이낙연 총리가 뭐 일왕이 어쩌고 천왕이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한번 이거를 이낙연이 아니라 나경원이 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좌파가 보면 이낙연이 말한 거를 보면은 국익에 기초한 합리적인 외교라고 할 거고 이 똑같은 말을 나경원이 했으면은 이런 친일파라고 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똑같은 말을 이제 우파가 보면은 네, 이낙연이 이 말을 했다 하면은 맨날 일왕 하다가 갑자기 무슨 천왕이야. 이중성 쩌네. 라고 할 것이고, 나경원이 이 말을 했으면은, 국익에 기초한 합리적인 외교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누가 이걸 말했나 해가지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네? 그럼 이게 좋은 말이구나 하고, 이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아, 이런 쓰레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로 넘어가면요. 투자에서 전 세계 투자자가 가장 많이 믿는 사나이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죠? 뭐, 누구겠습니까? 버핏이죠, 당연히. 네, 근데 버핏의 경우에는 놀라울만 할 정도로 실제로 맞는 말만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은 거의 100% 맞아요. 맞기는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버핏과 비슷한 경험과 투자 성향, 그리고 멘탈을 가지신 그런 분들한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투자자, 특히 초중급자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버핏의 캐릭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버핏은 기본적으로 골수 우량주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훌륭한 투자자들은 전부 다 골수 우량주 가치 투자, 장기 투자자인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도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제 간단히 해봅시다. 성공을 이제 돈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돈을 버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뭐 IT로 시작할 수도 있고 기계로 시작할 수도 있고 석유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는 투자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레이트 장군이 되어가지고 옆 나라를 전부 깨부셔가지고 약탈을 하든지 또는 정치를 해서 사기를 치든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우량주 가치 투자, 장기 투자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러면은 버핏의 투자 스타일은 파악을 했으니까 그분의 스킬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의 투자는 벌써 한 40년 전부터 애뉴얼 리포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늘 이걸 강조합니다. 네, 나는 이해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장기 전망이 좋아야 하고 이런 기업에는 뛰어난 경영진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요소가 4개가 들어가 있죠. 이해 가능, 장기 전망 굿, 경영진 그레이트, 저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뛰어난 스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본인이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업,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기업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버핏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보는 편이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다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경영진을 보면은 이놈이 제대로 된 놈인지
또는 꽝인지 그거를 비교적 정확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일단 버핏은 이해가 가능한 기업, 안 가능한 기업을 나눠놓고 안 가능한 기업은 다 치워버리고 그 이해 가능한 기업에 한해서는 네, 가치 평가를 꽤 잘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미래에 대충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그 전망도 상당히 정확한 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스킬이 있습니까? 네, 저는 없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대부분 초중급자들도 이런 스킬들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초중급자에게는 매우 어렵겠구나라는 게 어렴풋이 보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해 가능한 기업도 별로 없고 경영진 평가도 잘 안 되고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도 잘 안 되고 전망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위험한 거는 또 많은 사람들은 못하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의 경험과 멘탈을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분은 정말 메탈 슈퍼 갑입니다. 응? 우리가 또 반토막이 되었어? I don't care. 좀 이따 다시 오르겠지 뭐. 하하하 하시는 분이고 그 10년 동안 인터넷 주식 같은 거 안 해가지고 비웃음을 당했는데 그거를 아주 쿨하게 넘겨버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버핏의 멘탈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네, 전 세계가 와가지고 너는 틀렸어 임마 해도 버핏은 아닌데 내가 맞는데 하고 전 세계가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생각도 없으신 이제 그런 아주 멘탈이 강하신 그런 분입니다. 아,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제가 워렌 버핏을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2005년 언저리에 이분이 쓴 연간 보고서는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것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추천한 책들도 제가 다 읽어봤고 이분이 인터뷰하신 내용도 제가 다 봤고 네, 그 워렌 버핏에 대한 책도 제가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을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지는 말고요. 제가 어설프게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예, 부랴부랴 몇 개 그냥 짜집기로 공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양반의 투자와 이 양반의 삶과 이 양반의 철학을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자, 일단 위험한 버핏의 가르침 1번. 장기 우량주 가치 투자가 유일한 길이다. 네, 저는 물론 이 장기 우량주 가치 투자가 굉장히 뛰어난 투자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딴 거를 볼 기회를 놓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버핏이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주식을 10년 보유할 각오 없으면 10분도 보유하지 마거라. 저는 왜? 라고 합니다. 저는 6개월 이상 보유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을 보유할 기간이 11월부터 4월이거든요. 5월부터 10월은 주식이 꽝인데 내가 왜 보유를 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절대 사지 말아라. 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한 개 기업도 못 삽니다. 저는 이해하는 기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량 투자라는 그 전략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좋은 기업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말아라. 아, 버핏 아저씨,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과거를 아는데, 당신 그, 벤저민 그레엄을 통해가지고 맨날 거의 망하기 직전에 아주 초저평가 기업 사가지고 팔고 해가지고 엄청 돈 벌었잖아. 50년대, 60년대. 그러시면 안 되죠,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그쵸?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2018년에 그 가장 많이 그 돈을 번 10대 헤지펀드가 나옵니다. 1위는 예, 그 저 유명한 그 사이먼스 아저씨죠. 르네상스 펀드죠. 이분은 뭐 퀀트 중에 제왕, 황제이기 때문에 예,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예, 레이 달리오, 우리의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만드신 이 레이 달리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핀이라는 아저씨도 네, 퀀트 책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분도 퀀트고 네, 그 투시그마는 제가 잘 모르는 그런 헤지펀드인데 여기도 퀀트라고 합니다. 네, 블루 크레스트도 잘 모르겠고 네, DE 쇼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퀀트 헤지펀드이죠. 여기서 지금 아마존을 차리신 베조스 형님도 퀀트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엘레먼트 캐피털, 뭐 밀레니엄 이런 데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20대 헤지펀드 중에서 가치 투자를 하는 펀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9위 콜맨이라는 아저씨가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펀드를 운영해가지고 연봉 3.7억 불을 가져갔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그 이 9위 펀드만 장기 우량주 가치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퀀트랑 매크로를 하잖아요. 잡종 펀드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버핏이 이런 걸 강조를 했죠. 분산 투자는 뭘 잘 모르는 놈이 하는 거야.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고 그 바구니를 잘 관찰하라 라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 근처에도 몰빵이나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 전재산에 몰빵을 하고 그 바구니를 얼마나 잘 관찰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처에 그 몰빵을 해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쪽박이도 많습니까? 쪽박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는 워렌 버핏의 그 바구니 관찰 스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구니를 봐왔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봤자 뭐 하수가 숨쉬는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험한 조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몰빵하거나 계란 한 바구니에 다 담아가지고 하고 그런 거. 뭘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대부분 초중급자들도,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거는, 저는 알거든요. 제가 X도 모른다는 거. 근데 대부분 초중급자들은 네,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잘 모르는 놈이 하는 것이다. 좀 집중 투자를 하라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조언입니다. 네, 카네기 아저씨가 철경왕이 그 말을 했다고 하죠. 한 바구니에 올인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아씨 나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었는데 그 바구니에 구멍이 있어서 흙그 하는 우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위험한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번 버핏은 반토막을 버틸 각오가 없으면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단기적으로 50% 하락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이네 니가? 그럼 주식하지 마 라고 하셨는데요. 버핏 할아버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요, 버핏, 멍거, 예, 예. 그쵸. 한 2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막 제가 주식을 샀는데 단기적으로 반토막이 됐는데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을 이런 사람들. 네, 우리 같은 범인들, 우리 같은 찌그레기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요, 뭐 진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교통사고 쳐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버핏 옹이 와가지고, 왜 슬퍼하니? 예, 어차피 저 세상에서 다 같이 만날 거잖아. 네, 그리고 네가 슬퍼해봤자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거 아니거든. 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십몇 년 전에 읽었을 때는 와, 그렇지. 반토막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나이가 드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버핏의 말을 들으면은 당연히 이 정도 손실은 감수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초중급자 중에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모멘텀 같은 거 쓰고 11월에서 4월만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큰 손해, 특히 뭐 반토막 손해 이런 거는 분산 투자도 하고 그러면은 반토막 손실은 거의 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뭐 30년, 40년, 50년 백테스트를 해봐도 이런 반토막 손실은 거의 나오지가 않고 손실이 뭐 10%, 20% 나와도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단기적으로 50% 하락을 버텨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조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폄하하는 그런 자산들이 좀 있습니다. 금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비트코인은 쓰레기라고 했나, 똥이라고 했나, 그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자산군 통을 아예 비하를 하시는 거죠. 네, 금에 대해서는 장기 수익이 별로 높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자산 배분 같은 거 할 때 인플레이션 해치 또는 폭망 해치 이런 걸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주식과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라서 이거 자산 배분할 때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금을 무조건 투자를 하라라고 권고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물론 여기서도 이제 호불호가 매우 갈리죠. 네, 저도 이거는 장기 투자할, 같이 투자할 자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멘텀이나 차익거래 같은 걸로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저도 꽤 벌었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버핏이 금이나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했어 해가지고 이 자산을 완전히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나오는 기회를 우리가 사실 놓치는 겁니다. 일부러 우리가 파일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 좀 보세요. 엉클 스크루지. 이 사람이 머핏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은데, 사람이 아니네. 오리죠. 돈이 훨씬 더 많은데도 금을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예, 그리고, 암호화폐. 이런 건 어떻게 하죠? 헤이비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교묘한 홍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버핏님, 왜 이렇게 ROE라는 지표를 강조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초창기에는 늘 PBR가 낮고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ROE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ROE만 보고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네, 우리의 수익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예, 과거 ROE보다는 미래 ROE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버핏은 이제 이거를 강조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리석어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버핏은 기업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는 그 기업은 대강 이제 그 미래에 이 정도 ROE가 나오겠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토대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보라서 과거 ROE밖에 안 보이잖아요. 미래 ROE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ROE는 제 주식 수익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저한테는 이 ROE에 강조하는 이게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여 년 전에 그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요즘도 제가 퀀트킹 파일을 볼 때 자동적으로 이 기업의 ROE를 또 째려 봅니다. 저도 바보죠, 그쵸? 이게 세뇌를 당하고 에휴.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밑에 보면은 The Secret Weapon of Warren Buffett (ROE) 워렌 버핏의 그 비밀 병기 ROE라고 나오는데 네, 제 병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의 병기죠. 에휴. 요약을 하면 버핏류 투자는 매우 훌륭한 투자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버핏과 싱크로가 매우 높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버핏은 아주 인자하게 생겼고 맨날 콜라 먹고 맥도날드 먹어가지고 옆집 할배인 것 같죠? 네, 절대 아닙니다. 이분은 아주 비범한 사람이에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투자자이고 사람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경험이나 투자 성향이나 멘탈 면에서 네, 버핏과 매칭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버핏류 투자와 싱크로가 맞는 그런 일반 투자자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게 뭐 이런 게 있겠죠. 장기 투자.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린 장기 투자를 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가? 가치 투자 꼭 해야 되나? 예, 모멘텀 투자할 수 있고 딴 방법도 많은데 그리고 또 우량주를 꼭 사야지만 돈을 버는 건가? 네, 이거에 대한 모든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이거 말고도 벌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뭐 기술적 투자라든지 가격 같은 것만 보고 투자하는 거 또는 이제 오르는 주식의 올라타기 이런 거를 굉장히 좀 폄하하는 이제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멍청한 짓인가요? 네, 수많은 논문이 이거 멍청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집중 투자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중급자라면은 내 집중 투자를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나는 아는 게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나름대로 초중급을 벗어났다고 하거든요. 고급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고급자와 초중급자가 다른 건 무엇인가? 고급자는요, 제가 개뿔도 없다는 거를 압니다. 초중급자들은 개뿔도 없다는 거를 모릅니다. 이게 매우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주식을 하면은 반토막을 각오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모멘텀 11에서 4월 전략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뭐 주식을 하면서 그런 엄청난 손해를 참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금이나 비트코인은 버핏이 쓰레기라고 했잖아 라고 하시면은 네, 왜 쓰레기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버핏이 쓰는 그 투자 전략들은 금이나 비트코인에 먹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투자 전략들을 쓰면은 금과 비트코인에 충분히 투자를 하고 돈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버핏이 하더라도 그게 다 100%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버핏과 싱크로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진리이나 대부분 초중급자에게는 그분의 말들 중에 진리도 있으나 매우 위험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감히 가립니까? 나는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영상이 상번이었고요. 하번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